안녕하세요. 장사박사 영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분들께서 상품을 구매하신 이후에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별점 1점을 남기시는 경우예요. 물론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분들께서 상품을 사용하시다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품이 파손되거나 또는 막상 사용해보니까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든 판매자에게 심술을 부리고 싶어서 별점 1점을 남기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리뷰를 보시고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분께서도 리뷰를 좀 안 좋게 남겨주셨는데 문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분이거든요. 1점짜리. 그런데 제가 이거를 리뷰 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기준을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대부분이 5점이나 4점, 3점짜리도 있지만요.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1점을 남겨주셨다는 거는 상품이 초기에 불량이거나 고객분께서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 또는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일 거예요. 이분이 리뷰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요. 러버덕 오리를 구매를 하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상품이 작동하냐면 아래쪽에 이 스트랩을 빼면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계속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꺼지게 돼요. 이 버튼이 이 오리 안쪽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버튼을 이렇게 체결한 상태에서 이 불을 켜려면 이 버튼과 수직거리인 이 오리의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이 리뷰를 남겨주신 분께서는 잘 눌러지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점 1점을 남긴 거거든요. 이게 참 제 입장에선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러버덕 상품을 판매를 하더라도요. 제가 남기는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애초에 단가가 저렴한 상품이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좀 심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마진을 남기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 얘는 왜 이런 상품을 파냐? 이러면서 이제 별점 1점을 남기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런 걸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머리 부분에 센서로 이렇게 딱 누르면 불이 켜지는 그런 상품인 줄 알고 구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0원도 안 하는 상품이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제가 여기 센서 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야 켜진다 라고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제 잘못은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위에 있는 상품은 자전거 컵홀더인데 이 상품이 이때까지 받은 리뷰를 보시면 대부분 5점이거든요. 이렇게 품질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입한 제품이고 지금까지 업체를 계속 바꾸면서 제품의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고객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쓰자마자 부서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별점 1점을 남기신 분의 그 의도가 저는 극히 감정적이라는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리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부 유튜브나 대부분의 판매자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고객분께 연락을 해서 고객님 이런 부분 불편하셨죠? 반품이나 일정 부분 금액을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까 리뷰 1점 남기신 거 5점은 안 바라고 3점이나 4점으로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방법을 채택하실 텐데 저는 그 방법을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별점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을이 돼버려요. 물론 판매자가 고객보다 을인 건 맞지만 판매자가 곤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상품을 정말 싸게 팔고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고객이 이런 리뷰를 남겼다? 그럼 이 고객은
절대 다음부터 제 스토어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판매 방해 고객으로 등록하는 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리뷰를 다른 고객분들께서 봤을 때 판매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고객이 유별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 고객이 남긴 리뷰글 아래쪽에 답글을 논리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러버덕부터 써볼게요. 제가 쓰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매콤하게 글을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네, 안녕하세요. 판매자입니다. 우선 고객분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스트랩이 달려있는 전구가 오리 몸통 안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불을 켜기 위해서는 오리 정수리를 눌러야 하며 사람에 따라 누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구매자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간편한 작동으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신다면 6-7천원짜리가 아닌 6-7만원짜리 상품을 알아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까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희 스토어는 작동이 잘 안되거나 이염 등 초기 불량에 대해서는 무료 반품 및 교환을 해드리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화가 나서 별점 1점을 남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이것도 까면서 공감을 해주고 있죠.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 용품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좋아하고요.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킥보드 이런 거 예전에 타고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다 팔았는데 아무튼 진짜 진심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이런 거 출고할 때요. 이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혼자 있으면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품이랑 대화를 해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유 주인 잘 만나라, 즐겁게 라이딩해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일주일 정도 더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 전액 환불 처리 도와드릴 테니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런 방식대로 저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 기준에서는요.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해당 상품 환불 처리해 드릴 테니까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남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다른 고객들이 이 글을 볼 때 이 상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뽑기 운이 있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자부심과 곤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이 연락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했을 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이 상품을 보는 안목이 없으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품의 품질 관리는 꾸준하게 해주셔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제가 예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고객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건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원이 아니라 대표 또는 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고객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밑에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런 글을 남긴 고객과 맞닥뜨렸어요. 그럴 때 대표가 직원한테 야 그냥 그거 고객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반품해줘라 라고 하는 대표보다 야 이건 네가 싸워서 한번 이겨봐,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야 네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대표,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멋지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표가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더 오래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이렇게 남겼고요. 이 고객분께서 상품 2개를 주문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일 위에 줄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 고객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밑밥을 하나 더 깔았고요. 안녕하세요, 판매자입니다. 다른 고객분들께서 해당 리뷰를 보시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고객분들께서도 극찬할 만큼
집게형 거치 방식의 물통 거치대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가성비 상품입니다. 이 제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시나요? 해당 상품이 부서지는 경우는 99% 이상의 확률로 집게 부분의 레버를 강하게 조이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정형 거치 방식처럼 세게 조이고 싶어 힘을 주다가 파손되는 경우예요. 만약 고객님께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설치 중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저와 협의를 잘 했다면 새 상품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별점 1점을 남겨주셨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고 용품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막 시작한 2020년부터 품질 관리에 힘쓰며 자식처럼 관리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되었을지라도 무료로 새 상품 보내드릴 수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시나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리뷰 5점으로 올려주세요. 새 상품 보내드릴게요. 환불해드릴게요. 이런 곤조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올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원래라면 여기 판매 관리 탭 들어가서 안 보이시겠다. 네, 여기 왼쪽에 판매 관리 탭 들어가셔서 판매 방해 고객 관리 들어가면 여기 구매자 아이디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유를 이렇게 쓰면 등록을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떠요. 어제도 한 분 달아놨네요. 이 냄새에 예민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구매를 하기도 전에 막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설치 어떻게 하냐, 색상은 어떻냐, 실제 사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상품을 보내드렸는데 결국 이분이 반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저기 명품샵 가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마음에 들면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약간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에서 중고차를 사면서 사기를 당하기 가장 좋은 타입이에요. 또는 뭐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듣고 돈을 날리기 가장 좋은 타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의 저는 따로 뭐 등록을 저기에 하진 않을 거고 추후에 이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썼으니까.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